우리 강영석 변호사가 달려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뭐 그 아침에 4시 반부터 저도 현장에 가가지고 지켜보다가 이제 현장 상황이라는 게 뭐 경찰이 이미 어제 밤부터 차벽을 여러 겹으로 쳐가지고 네. 이 관저 앞쪽으로는 도저히 진입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네. 여러 길들이 있는데 그 길들을 다 막아가지고 네.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 관저 앞에는 이제 의원들만 출입이 돼가지고 관저 앞에서 지켰던 것 같은데 네. 그 관저 앞은 뭐 1시간 정도 있다가 뚫렸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그래서 이제 그 매봉산 쪽으로 진입한다는 우회한다는 시도가 있다. 뭐 네. 이런 얘기가 있어서 매봉산 쪽 뒤쪽을 저희가 돌아서 가봤는데 그쪽은 이제 202 경비단, 그러니까 서울지방경찰청의 예. 202 경비단이 지키고 있는데 그쪽으로는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거기 지휘하는 지휘관들 2명이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형사기동대가 버스 3대 정도 해가지고 출동이 돼 있기는 했었고 그 앞에 이제 JTBC하고 연합뉴스TV가 보고는 있었는데 네. 그쪽으로 진입을 시도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시도하기가 불가능한 것이 워낙 그 가파른 경사인데다가 예. 또 담이 있고 그 담 위에 또 철조망이 있고 또 경비단이 지키고 있고 202 경비단이 밖을 지키고 안에서는 아마 55 경비단이 그 군이 지키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라서 그쪽으로 진입을 시도한 것은 이제 교란 작전이었던 것 같고 예. 이제 정식으로 이제 정문 앞쪽으로 해가지고 밀고 들어갔던 것 같은데 예.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의원들이 막아선 거, 시민들이 막아선 거 외에는 경호처는 이 버스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네, 막지 않았어요. 예, 차벽을 설치해서 막거나 하질 네. 않았고, 네. 그러니까 2차 집행에서는 경호처는 전혀 저지하지 네. 않았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대통령의 지시가 없었으면 경호처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경호처 자체의 판단으로는 그런 네. 판단이 불가능하고 네. 대통령께서 이제 이 외곽의 상황을 계속 지켜보다가 네. 이 밖에서 또 시민 한 분이 또 다쳤다는 얘기도 있고 하니까 네. 이 불상사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네. 자진 출석하는 것으로 정리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물리적 충돌을 하게 되면은 이제 유혈 사태가 예상이 되는데 네. 그 유혈 사태가 발생할 것을 고대하고 네. 그렇게 유혈 사태가 발생하기만 하면 네. 그 모든 책임을 윤석열 대통령한테 떠넘겨서 네. 헌재가 이런데도 빨리 신속하게 파면 결정 안 할래 네. 라고 헌재를 또 압박해서 네. 이렇게 가져가려고 하는 게 정보수사파들의 음모와 의도였죠. 그 계획이었던 네. 것 같아요. 계속 밀어붙이고 예. 자기들은 이제 권한만 있고 책임이 없는 거죠. 네. 그야말로 계속 그 경찰과 공수처를 압박만 해대고 네. 실제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뭐 책임에서는 발을 빼고 네. 유혈 사태가 나면 오히려 그걸 가장 바라는 건 네. 민주당과 정부수사파였죠. 그리고 김정은이겠죠. 이재명과. 네. 예.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결단을 내린 겁니다. 이 결단 그것도 자신의 몸을 던지는 결단을 다시 한번 내린 것 아닙니까? 네. 12월 3일 비상계엄 때도 자신의 몸을 던져서 사실은 국민들한테 지금 대한민국의 실상이 이렇다는 것을 알리는 그런 결단을 내린 지금 건데.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라고 말이 나올 정도로 그런데 국민들을 깨우치는 이번에 그런 효과가 있었죠. 사실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저 김정은 종북주사파 반국가 세력을 빼놓으면 경찰이든 뭐 검찰이든 다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예. 그리고 심지어는 이재명을 지지했던 국민도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그 누구도 단 한 사람도 자신의 이 체포 논란으로 인해서 피를 흘리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결단을 이번에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건 이 공수처와 경찰의 위법적인 문제인데. 그렇습니다. 지금 그 영장 오늘에서야 이제 영장이 공개가 될 수밖에 없었죠. 이제 뭐 제시를 해야 되니까 공개가 됐는데 영장은 보니까 신한미 부장판사가 발부를 했더라고요. 이번에는. 그리고 역시 논란이 됐던 110조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이 수색 뭐 배제한다 이런 규정은 빠졌어요. 없어요. 대통령의 영장에도 없고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영장에도 그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경호처 입장에서는 그 조항도 없고 그리고
제가 뭐 다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 법률 헌법과 이건 뭐 헌법을 배울 때 가장 기본적으로 배우는 건데 네. 헌법과 법률, 명령, 규칙 이렇게 뭐 굉장히 많은 법이 있는 것 같지만 법들 간에 상호 순위가 다 있습니다. 당연히 헌법이 가장 높은 법이고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이 있다면 그 법률은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무효가 되고 그렇게 그러니까 법률이 헌법에 위반할 수가 없고 법률 밑에 있는 명령이 법률을 위반할 수가 없고 명령 그렇죠. 밑에 있는 규칙이 명령을 위반할 수 없고 이렇게 상호 간에 이제 그 서열이 쫙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법률 간의 충돌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게 아주 뭐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찰이나 공수처가 발부받은 영장은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발부받은 거거든요. 형사소송법은 아주 대표적인 일반법입니다. 뭐 이제 예전에 사법시험이나 지금 뭐 로스쿨 시험이나 볼 때 보통 이제 육법전서 하는 게 민법, 형법, 행정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럴 정도로 일반적인 법률에서 아주 일반적으로 모든 국민한테 적용되는 법률인데 여기에 보통 특별법으로 적용되는 게 뭐냐? 바로 군사시설보호법이나 군형법 같은 조항들이 또는 경호처법 이런 경호처법. 대통령 경호처법은 군사시설보호법보다 또 더 특별법이죠. 이 특별법이라는 게 범위가 좁아질수록 특별한 건데 이 군사시설보호법과 대통령 경호처법에 따르면은 이 군사시설, 특히 1급 군사시설에 해당하는 이 대통령 관저는 부대장 또는 그 승낙할 수 있는 사람의 권한, 책임자의 승낙이 없으면은 안에 수색도 못하고 들어올 수도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장에 의하면 경호처가 진짜로 작심하고 막겠다 그랬으면 오늘 아예 못 막는 거죠.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겁니다. 못 들어가는 거죠. 이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서 사실 열어주지 않았다면 못 들어가는 겁니다. 사실은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가봤자 오히려 그 들어가는 경찰들이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뭐 일반법을 가지고 특별법에 우선한다? 말이 안 되는 거고 오히려 그 경호구역 내에서는 이 경호처 직원들이 특별사법경찰관이 되는데 일반 사법경찰관과 특별사법경찰관의 권한이 충돌할 때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우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사실 경호처가 법률적인 관점으로는 우위에 있는데 그 점을 윤 대통령 그 변호인단도 경호처에다가 누누이 얘기를 했고 그 언론에도 발표를 했고 이미 법원행정처나 법원행정처의 판사들도 국회에서 군사시설보호법 문제에 대해서는 뭐 군사시설보호법이 우선할 수밖에 없다라고 본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이 경찰 블라인드에는 부하들 내세우지 말고 이호영 경찰청 차장, 우정수 국수본부장 그렇게 체포를 하고 싶으면 직접 나서라. 당신들이 직접 나서서 해라. 총을 맞아도 당신들이 직접 맞아라. 이런 글들이 올라올 정도로 사실 일반 경찰들 사이에서는 공수처가 쌓아놓은 오물을 경찰이 치우는 것도 정말 황당한데 그걸 더구나 부하들 앞세워서 심지어 저 종북주사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총 쏘면은 가슴 열고 맞고 와라 뭐 이런 따위의 막말까지 해대면서 이걸 밀어붙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아주 분명히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 같아요. 유혈 충돌을 내심 바랐던 자들 이 자들이 종북주사파들이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든 윤석열 대통령 책임으로 덮어 씌워서 신속한 헌법재판으로 파면을 이끌어내려고 했던 공작과 계획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거를 분쇄한 것이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자진 출석 결정이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 영장이 오늘 나와가지고 또 보니까 영장 내용 중에 원래 그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영장이나 체포영장을 발부할 때 일출부터 일몰시까지라는 조항을 넣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아주 특별한 예외의 경우에만 야간 집행을 허용하는데 이 계속 이제 야간 집행이 허용되는 규정, 야간 집행을 허용하는 규정이 있다라는 식으로 영장에 얘기를 했는데 오늘 막상 영장이 공개되니까 일출시부터 일몰시까지만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영장 집행이 새벽 4시 반부터 시작이 되는데 오늘 일출 시간이 7시 48분입니다. 7시 48분 전까지 했던 모든 행동 관저 앞에서 진행했던 이 영장 집행 행위 이 불법적인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 영장에 나와 있는 일출시부터 일몰시까지인데 이 영장 집행에 착수한 행위가
과연 이게 형사소송법상 적법하냐 여부는 반드시 따지고 넘어가야 될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여기 우리 댓글창에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이 대통령 나오시면 안 된다 하면서 나오면 끝이다 그랬는데 이건 제가 보기에 새로운 전쟁의 시작이지 끝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어떻게 전망하세요? 제가 지금 체포영장이 서부지법에서 발부됐기 때문에 아마 구속영장도 또 서부지법에다가 청구를 할 텐데 구속영장 담당 판사가 이순영과 신한미 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둘 중에 본인들이 체포영장을 발부했으니까 당연히 구속영장도 발부할 가능성이 높기는 합니다. 이게 만일에 중앙지법으로 간다면 제가 볼 때 과연 이제 나올 것인가. 왜냐하면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 중앙지법 영장 담당들이 굉장히 의문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일단 구속영장 부분에서 발부가 되더라도 구속적부심을 중앙지법에 신청을 해서 이게 지금 기소는 중앙지법에 할 수밖에 없거든요. 공수처가 서부지법에서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하더라도 열흘 후에는 검찰로 넘겨야 됩니다. 근데 검찰에 넘길 때 중앙지검으로 넘기도록 돼 있어요. 이걸 서부지검에다 못 넘깁니다. 법으로 그렇게 돼 있죠. 법으로 중앙지검에 넘기고 중앙지법에 기소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중앙지검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중앙지검에 넘어갔을 때 지금 이제 영장을 제발 열흘 동안 지나면 영장 기간을 연장해야 되는데 영장 기간 연장할 때 과연 어디서 연장할 것인지 그리고 제발 열흘이 넘었을 때 연장이 되고 난 다음에 적부심을 청구했을 때 과연 이제 중앙지법으로 가게 될 텐데 중앙지법에서 어떤 판단을 하게 될지 이런 여러 가지 앞으로도 법률적 쟁점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하는 것이 아닌가 보입니다. 지금 댓글창에는 너무 막 분하니까 이런 글들을 올리시는데 이제 법률가시니까 제가 이렇게 그 댓글창 질문을 대신 드릴게요. 저 정북주사파들이 법 따지고 있냐. 뭐 우리도 법 무시하고 힘으로 막아야지. 뭘 자꾸 법이나 따지고 있냐 이러는데 그거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근데 지금 물론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이게 중요한 게 지금 현재 막냐 안 막냐 이런 걸 떠나서 지금까지의 상황은 윤 대통령이 아주 잘 이끌어오고 있는 겁니다. 사실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세요. 모를 수가 없고. 그렇죠. 지금 뭐 언론의 환경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유튜버들의 이런 어떤 그 대응이라든지 또 국민적인 반응이라든지 민주당이라든지 국제 정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가지고 지금 진행을 해서 사실 놀라울 정도로 지금 윤 대통령 지지율이 단 한 달 만에 급상승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46.6%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공정조사는 46.6입니다. 46.6입니다. 가장 높은데 이거 뭐 추세상 지난번 조사에 비해서 15.1%가 폭등한 결과였고 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그때 뭐 엄청나게 노무현 대통령이 휩쓸은 것처럼 기억하시지만 가장 높았을 때 51%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개인적 지지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선거 분위기는 완전히 완전히 탄도리들이 국힘이 100석도 못 건진다고 했었는데 겨우 박근혜 대표가 등장하면서 127석인가를 기록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분위기도 그랬었는데 지금 결국 이제 중요한 건 여론의 분위기고 여론의 분위기에 따라서 또 이 국제적인 환경이라든지 또 이런 여러 가지들을 법원이나 헌재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법적으로 가야 된다. 이 법치가 지배하는 나라에서 법이 아니라 이제 민중 항쟁이라든지 뭐 이렇게 국민들이 나서서 직접 저항권을 행사한다든지 이렇게 가면 굉장히 국가적으로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지금 이 전쟁의 양상이 적법 세력과 불법 세력으로 이 구도가 만들어지는 것이 우리 자유파 국민들한테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비상계엄 발동도 적법하게 했고 그리고 불법적인 체포영장에 저항하고 대항하는 과정에서도 어쨌든 법은 다 지켜가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 국민들과 전 세계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감정 움직이는 대로 저들이 안 지키는데 우리가 맨날 법 얘기하다가 맨날 당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적법 절차를 지켜가면서 싸워야 제대로 이길 수 있다. 현장에 계시는 많은
인파들도 애국 우파 시민들도 네. 이 폭력 사태로 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들을 쓰십니다. 당시 현장에서 보시면 굉장히 흥분할 일들이 많아요. 그럼요. 그런데도 흥분이 조금이라도 흥분 사태가 발생하려고 하면 누군가가 하여간 저지를 하면서 이렇게 흥분하고 폭력이 발생하는 것을 가장 바라는 것이 저들이다. 라고 하면서 애써 진정을 시키거든요. 오늘 아침에만 하더라도 네. 여러 번 하여간 그 국지적으로 문제가 있는 상황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뭐 중국인들이 이 찬성 쪽 그쪽에서 집회를 참여하다가 여성 2명이 나왔는데 알고 보니 중국인이어가지고 그 중국인들 잡아 색출해야 된다. 뭐 이런 과정에서도 굉장히 상황이 발생했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현장에서는 발생을 하는데 그래도 우리 이 자유우파 시민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폭력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경찰 저지선이라고 하는 게 무슨 사실은 별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뚫으려면 뚫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밀어버리면 뭐 한 10대 명이 한꺼번에 힘을 줘도 금방 무너뜨릴 정도의 저지선인데 지금 우리 자유파 진영에서 일체 그걸 안 하고 있잖아요. 안 하죠. 그런데 이제 물론 2가지 종류의 그 움직임이 있다고 보는데요. 하나는 정말 자유우파인데 너무너무 화가 나서 내가 내 온몸으로라도 내가 관저 앞에서 대통령 못 나오게 하겠다. 들어눕겠다. 이러면서 경찰 저지선 밀어버리자. 뭐 이런 사람들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그럼요. 봅니다. 충분히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이게 뭐 신원 확인이 잘 안 되니까 저는 이 중국인이 됐건 종북 주사파가 됐건 또는 정말 북한이 보낸 공작원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들이 뒤에서 선동하는 거예요. 경찰 차병 밀어버려. 그렇게 되는 순간 이제 자유파 집회와 경찰이 충돌하는 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모든 책임이 자유파가 폭도로 변질했다. 이러면서 그걸 대통령한테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저 종북 주사파들의 음모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 여기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곳곳에서 정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자유파라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화가 안 나면 이상하죠. 그런데 화난다고 화나는 대로 해버리면 그대로 그 모든 책임을 우리가 지금 덮어쓰고 대통령이 덮어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 대통령을 위안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했지만 대통령을 해치는 일이 될 수 있다. 이 점은 우리가 정말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행동을 절제해야 된다. 지금까지 이렇게 그 애국 우파 시민들이 절제를 하시고 대통령도 아주 절제된 메시지를 몇 회에 걸쳐서 내놓고 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사실 처음에 17%까지 떨어졌었는데 단기간 내에 지금 한 달 만에 30%가 올라서 46.6%인데 집권 이후에 46.6%를 기록했던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지금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건 뭐 모든 여론조사가 다 똑같은 방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걸 뭐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정당 지지도에 있어서도 국힘이 뭐 10%가 앞섰다 이런 조사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결국 중요한 거는 국민들의 민심이다. 그걸 뭐 이제 여론이라고도 말하고 뭐 민심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민심이 어느 방향을 가르치냐에 따라서 다른 거고 지금 공수처 수사에 대해서 60% 내지 70%의 국민들이 굉장히 불신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공수처 수사가 적법하고 뭐 제대로 된 수사이기 때문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아무도 없어요. 없죠. 아무도 없습니다. 뭐 좌파들도 그렇게는 생각 안 해요. 좌파들도 언제든지 공수처를 써먹다가 만일에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없애버리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공수처라는 데가 헌법기관이 아니고 그냥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지금 뭐 민주당이 맘먹고 공수처 폐지 법안 내놓으면 국힘은 당연히 동의할 거거든요. 그럼 바로 없어집니다. 내일이라도. 지금 댓글에 몇 분이 이런 글을 올리시는데 저는 이게 정말 진짜 자유파도 있지만 저 사악한 그 종북주사파가 우파로 위장해서 지금 우리를 혼란시키려고 하는 글들도 있다고 보는데 어떤 거냐면 아니 대통령 불법 체포 막으려고 관제 그렇게 많이 모였는데 왜 아무 행동도 못하냐 뭐 이런 식으로 우리 한남동 관제 앞에 그 불법 체포 영장 저지를 위해 모인 국민들 자유파 국민들을 뭐 무능하다 뭐 하다라고 비난하는 그리고
뭐 신혜식 대표를 욕하는 얘기들이 막 있어요. 아니 신혜식이가 이 한남동 관저 집회에 지휘했는데 왜 아무것도 못했냐 이런 식이에요. 저는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김정은이와 이재명이와 종북주사파 그리고 한동훈과 이 쓰레기 같은 배신자 일당들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욕하는 거 말고는 우리들끼리는 그게 누구든 상대가 네. 누구든 서로 욕하고 비난하는 것은 전부 다 저 정북주사파의 반관계다. 네. 분열책이죠. 예, 네. 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예. 지금은 누가 누구를 지금 비판하고 말고 할 것이 아니고 지금은 어찌됐거나 간에 지금 이 장애 집회를 이렇게 주도해서 이렇게 크게 온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런 집회로 만들 수 있었던 거는 이 광화문에서 정광훈 목사님과 또 그리고 우리 신혜식 대표가 한남동 집회를 주도하면서 분위기를 이끌어왔기 때문에 정말 24시간 현장을 떠나지 않고 그렇습니다. 지켜준 것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고 보고요. 이 신혜식 대표에 대해서 뭐 온갖 얘기들을 하는데 지금 신혜식 대표가 아니라면 저렇게 집회를 계속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뭐 사소한 일 때문에 뭐 신혜식 대표가 그렇다고 해서 신혜식 대표한테 무슨 무기가 있습니까? 아니면 뭐 지휘권이 있습니까? 선동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신혜식 대표가 이를테면은 흥분을 자제하지 못하고 막 과격하게 행동하자고 했으면 저라도 말렸을 거예요. 그리고 자유파 원치도 않았을 겁니다. 말렸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집회 현장에서나 또는 이런 SNS 댓글창에서 우리 자유파의 이 지도자들 정광훈 목사나 신혜식 대표나 또는 우리 자유파 유튜브들 뭐 우리 강용석 변호사나 이런 분들을 비난하는 거는 일단 의심하자. 지금 그럴 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장 우리 고성구 TV 댓글창에서부터 그런 식으로 뭐 다양한 의견 제시할 수 있죠. 다양한 의견 근데 딱 보면 안단 말이에요. 너무 이게 의견 제시라고 보기에 힘들게 일방적인 비난이나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이 댓글창을 흐트러 놓는 소위 말하는 분탕 세력이죠. 그런 것들은 저희가 좀 걸러서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뭐 댓글창에서 그런 것들은 좀 일단 걸러야죠. 왜냐하면 이 의견을 지금 모아나가야 될 시점인데 자꾸 이게 혼돈스럽게 하고 분탕화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어찌됐거나 이 한 달 동안 이 자유우파가 결집되는데 굉장히 지금 기여를 했고 기폭제 역할을 했고 또 지금 오늘의 상황을 온 국민이 TV로 보고 다 상황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들 이제 뭐 누가 누구를 어떻게 끌고 가겠습니까? 다들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5천만 국민이 있으면 5천만 가지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상황인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아직 파면된 것도 아니고 그냥 업무가 정지된 상황인데 이렇게 경찰과 공수처 그리고 서부지법의 일개 판사가 내린 영장으로 이렇게 집행돼서 체포돼서 가는 것이 이게 바람직하고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생각이 있으실 겁니다. 제가 볼 때 오늘의 상황을 거치면서 정말 한 단계 또 업그레이드 된 상황이 진전될 걸로 보여지고요. 지금 46.6%의 지지도도 사실은 윤 대통령이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수치인데 이게 50%를 넘기 위해서는 뭔가 한 단계 또 필요한데 지금 그 한 단계를 오늘 윤 대통령이 몸을 던져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까 저희도 현장 상황을 정확하게는 확인할 수가 없어서 김성훈 경호처 차장 직무대행이 체포돼서 호송된 것 같다고 보도를 드렸는데 그게 팩트가 아닙니다. 조금 전에 석동현 변호사가 관저 안으로 들어가서 지금 이제 자진 출석을 준비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그 변호인단과 함께 준비하고 있는데 석동현 변호사 바로 옆에 김성훈 차장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정말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걱정하는 마음으로 조금만 이상하면 막 이렇게 막 알리려고 하고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정말 그 자유파의 그 진심에 막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마운데 그런데 그와 별도로 아주 교묘하게
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서 우리 자유파의 투쟁 의지를 꺾고 네. 마치 다 끝났다는 것처럼 네. 뭐 너네 졌네. 예? 그거를 너네가 졌네 그러면 좌파인 줄 알지만 우리가 졌네 해버리면 그거 자유파 진영 의지가 안에서 확 꺾이죠. 네. 그렇게 돼 있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거야말로 정말 이 고도의 심리전과 같은 이 하이브리드 전쟁이 네. 지금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가려낼 수 있는 이 중심을 진짜 잘 잡아야 된다. 그런 네. 생각이 드네요. 지금 공수처는 이 경호처에 대해서 경호처장이나 경호처 관계자들에 대해서 체포할 권한도 없고요. 네. 수사할 권한도 없습니다. 공수처가 이 담당 공무집행방해죄는 공수처의 이 범위 안에 들어있지가 않아요. 수사 범위 안에 들어있지 않은 범죄이기 때문에 예. 이건 경찰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경찰에 지금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3번이나 출석했는데도 구속영장을 못 치고 있잖아요. 못 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거 쳤다가 기각되는 순간 예. 경호처 모든 사람들 기만 살려주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 그걸 못 치고 계속 지금 끌고만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김성훈 차장에 대해서 체포영장은 발부받았지만 체포영장이라는 게 체포되면 48시간 내에 네. 구속영장을 쳐서 구속이 안 되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동일 사안으로 다시 체포할 수가 없어요. 네. 구속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박종준 경호처장에 대해서도 지금 1차 집행에 대해서 체포를 한 건데 네. 그러니까 그 1차 집행에 대해서 조사를 한 건데도 그때는 몸싸움도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못 치는 이유가 실제로 폭행과 협박 사실을 입증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예. 그냥 막아서는 걸 어떻게 폭행으로 볼 거냐. 네. 그 직무집행 정당한 직무집행이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예. 경찰들이 들어가는 것도 정당한 직무집행으로 정당행위라고 지금 주장을 할 텐데 네네. 이게 지금 분명히 지금 다 고발이 돼 있잖아요. 경찰들도 그렇고 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에 들어온 행위에 대해서 네. 다 고발이 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아마 이 분명히 이걸 법적으로 가려져야 될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책임자들 단계에서 분명히 처벌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안 그러면 대한민국 군사시설은 이제 아무 의미가 없게 돼요. 네. 군사시설보호법에 대해서 어제 그 판결이 하나 나왔는데 1심 판결이 나왔는데 2시간 동안 포항에 있는 부대에 들어와 가지고 그 사진 한 50장 찍고 2시간 머물렀던 50대 남자가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어요. 네, 네, 그 정도로 군사시설보호법이 굉장히 형량이 세고 엄중한 법입니다. 예. 그런데 이 법에 대해서 이 경찰들이 이렇게 때로 몰려왔는데 이게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분명히 판단이 있을 겁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자진 출석을 하면 네. 이제 적법 절차에 따라서 뭐 오늘 중으로 다시 관저로 돌아올 수도 있어요. 네. 자진 출석했으니까 그 박종준 처장도 자진 출석해서 1차 조사 받고 집에 돌아갔다가 또 2차 조사 받으러 나오라니까 또 나가서 네. 조사 받고 그러잖아요. 네. 예. 그럴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이제 저자들이 그 공수처에 붙잡아둔 상태에서 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서 네. 어떻게든 일단 구속을 시키려고 할 수도 있는데 네. 이 경우에 이제 변호인단이 같이 가서 같이 당연히 참석해서 하잖아요. 네, 같이 하죠. 예,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 뭐 최고의 법률가이기도 하지만 네. 최고의 법률 팀이 지금 대통령과 함께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과 변호인단이 현 시점에서 가장 최선의 방안을 찾아내서 잘 네. 대처할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렇게 믿고 이제 댓글창에는 이런 무법천지에서 헌재를 어떻게 믿냐. 네. 저 헌법재판관들이 그냥 한 5번 심리하고 1차 변론 이미 이제 어제로 지나갔는데 네. 5번 이제 예고했는데 4번 남았잖아요. 4번 한 다음에 그냥 파면이라고 두드리면 어떡하냐. 이거 걱정 많이 하시는데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 헌재 재판관들이 이게 지금 윤 대통령을 단순히 파면시키는 문제가 아니라 네. 헌법재판관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그 앞으로 수명이 한 30년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 네. 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했던 헌법재판관들이 예. 어디 가서 얼굴을 못 들고 다녀요. 어디서 사건 수임도 잘 못하고. 네, 그러니까 어디 사건에 수임한다거나 어디 변호사로서 어디 법무법인 같은 데서 제대로 활동한다거나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정도로
왜냐하면 사실은 헌법재판관으로서 가장 당당하고 떳떳한 게 네. 대통령을 파면시킨 거 아니에요? 검사들은 보통 누구를 구속시켰다 하는 게 가장 큰 훈장 아닙니까? 국회의원이나 장관이나 누구나 구속시켰어. 재벌 총수 구속했다. 그게 자기 타이틀이거든요. 그게 훈장이지. 네, 훈장이에요. 그냥 뭐 다른 게 훈장이 아닙니다. 네. 근데 헌법재판관으로서 대통령을 파면시켰으면 그게 떳떳하고 가장 자랑스러운 자기의 가장 큰 타이틀이 돼야 되는데 그 8대 0으로 일치해서 인용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8명 다 얼굴을 못 들고 다니고 특히나 박 대통령이 임명했던 헌법재판관들은 네. 얼굴을 못 들고 다닙니다. 진짜. 그리고 어디 가서 그 얘기를 하지도 못하고. 하질 못하죠. 하질 못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7명, 8명의 그 헌법재판관들이 있지만 이들 중에 뭐 우리법연구회 출신들 서너 명은 뭐 내놓은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은 원래 네. 그걸 자기들 타이틀로 생각하니까 어쩔 수 없지만 다른 분들 지금 적어도 4명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 국민 여론이 이런 상황에서 일방적인 판단을 내리지는 않을 거다. 어제 뭐 기피 신청 기각 부분에 대해서 일치해서 판결했다고 해서 굉장히 기각 공척들을 많이 하시는데 헌법재판관 8명 중에 1명을 기피했는데 그걸 받아들이면 헌법재판 또 다른 사람 또 기피 신청하면 그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헌재 입장에서 그거는 받아들이지 않을 게 명확한 거였고 그 다만 이제 원래는 기피 신청을 하면 재판이 정지되면서 좀 시간을 걸리게 하는데 지금 뭐 이재명 재판 중에 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 신청한 재판이 지금 중지돼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좀 중지되도록 되는데 헌재가 그 중지도 안 하고 그냥 바로 기각을 한 거 이런 것들에 있어서 좀 편파적이고 일방적이다라는 느낌은 있지만 그래도 역시 헌재가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할 거기 때문에 역시 국민 여론을 무시할 수 없을 거다라고 솔직히 저도 믿고 싶습니다. 불안한 감은 없지 않지만. 알겠습니다. 네. 마무리 한 말씀 부탁합니다. 네, 지금 뭐 다시 한번 대통령의 결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경호처가 안 지켰다 이렇게 생각하실 건 아니고 경호처는 전혀 저항을 하지 않은 걸로 봐서 이 정문에서 뚫렸을 때 이미 이제 대통령은 경호처에게 저항을 하지 말아라라고 명령을 내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자진 출석하는 쪽으로 지금 조율을 하고 있는데 뭐 자진 출석을 하던 뭐 공수처가 체포를 하던 어떤 식으로든 하여간 공수처에 가면 상황은 뭐 대통령은 당연히 묵비권 행사할 겁니다. 이 48시간 동안. 근데 저는 그나마 조금 희망을 보고 싶은 건 사실 대통령이 그냥 기소를 하든지 구속영장을 쳐라.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공수처가 그걸 못했어요. 못했죠. 네, 사실 대통령을 체포한다고 해도요. 저도 계속 그런 얘기를 많이 말씀드리지만 저도 체포를 2번이나 당했었습니다. 네. 서울지방경찰청에도 한 번 당하고 강남경찰서에도 체포를 당했는데 이 체포라는 건 소환해서 조사하는 거에 소환하고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불러다가 어차피 조사를 해서 조사 내용이 범죄가 돼야지 구속하거나 기소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지금 대통령이 어차피 묵비권 행사를 하면 그냥 지금 있는 상황에서 구속영장을 치는 거나 그냥 치는 거나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도 공수처가 그걸 못한 이유는 제가 볼 때 지금 대통령이 그 공수처에 출석해서 진술을 거부하면 진술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도 없거니와 48시간 내에 영장을 쳤을 때 과연 그게 제대로 된 영장이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서부지법만 아니라면 중앙지법이라면 충분히 기각될 수 있다라고 예측해 볼 만한데 지금 서부지법이 워낙 편향된 곳이라서 또 이게 섣불리 예측하기는 좀 힘들지만 하여간 그런 희망을 좀 가져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현장 상황, 긴박한 상황, 그리고 강영석 변호사의 앞으로 상황에 대한 이런 전망까지 말씀 들어봤습니다. 강펀치 강영석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